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안 코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학생들 질문한 내용 먼저 Q&A 해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학생이 질문한 건데, 뒤에 확장자, 아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C에, 우리가 그 프로젝트 만들면은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C 소스라고 하는 요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아마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학생 말은 뒤에 왜 그게 확장자가 왜 없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확장자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뭐, 프로그래밍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전자 문서는 모두 다 뭡니까? 어떤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형태로 우리 뭡니까? 어디에? 컴퓨터에 우리의 저장이 되죠, 저장이. 그래서 컴퓨터에 뭔가가, 문서가 저장이 되려면 항상 뭡니까? 파일 형태가 되는 파일. 그럼 우리 파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었냐, 구성이 되었냐면, 우리 파일명, 파일 이름, 그 다음 뒤에 확장자라고 하는 게 꼭 요 형태로만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처음 작성하면 그게 바로 뭐였죠,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했죠, 소스 파일, 그지? 우리 C로. 그럼 C는 뭡니까? 뒤에 확장자가 .C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확장자가 붙는다고. 그 얘를 갖다 컴파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 컴파일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뭐가? 목적 파일 넣어줘. 목적 파일. 그건 뭡니까? .obj라고 하는 목적 파일이 나와, 목적 파일. 얘를 갖다 뭡니까? 우리가 링크하게 되면 뭡니까? 뭐가 나오죠? .exe라고 하는 뭐가 나옵니까? 실행 파일. 그래서 뭡니까? 항상 모든 이 뒤에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뭡니까? 뒤에 확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 뒤에 있는 확장자를 보고 어떻습니까? 이 전자문서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런데 내가 이 소스 파일을 갖다 했는데 왜 뒤에 확장자가 없냐? 이걸 물어본 건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우리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에 가서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잠시만 한번 들로 화면 한번 옮겨볼까요? 그거 해볼 꺼버릴래? 히트 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작. 자, 지금 보면, 우리가 그 C 밑에 C 소스 있잖아요. 그죠? 요 밑에가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의 프로젝트들인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안에 뭡니까?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소스 파일. 여기 뭐야? C의 소스인데 왜 뒤에 지금 확장자가 없죠? 이건 확장자가 없는 게 아니라 확장자를 갖다 안 보이게 해놔서 그런 거죠. 뭘 하면 됩니까? 여기에 보기 들어가서 여기에 파일 확장명을 갖다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c가 생기죠. 여기 뒤에 있는 확장자들이 다 보인다고. 근데 그래서 그 아마 학생 PC에서는 아마 여기 아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게 아마 뒤쪽에 그게 확장자들이 안 보인 경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또 잠시만 스탑. 우리가 여기서 해주면은, 파일이 어떻게 확장자명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니까 그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 보이는 걸로 나중에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자, 볼까요? 자, 이 학생이 질문을 좀 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코딩을 했는데 소스 파일을 보냈죠. 자, 이 소스 파일을 보냈는데 얘를 갖다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는데, 자, 근데 우리가 뭐를 한번 봐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지금 우리 요거 할 때, 자, 처음에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하겠다는 경로, 그 다음에 응용 콘솔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자, 콘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SDL이라고 얘를 갖다가 클릭을 갖다가 해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소스 파일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계속 말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소스라는 파일 이름이고 뒤에 .cpp는 뭡니까? C++의 확장자명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뭡니까? 뭘로? C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업 공간 생겼죠. 여기 아까 학생이 한 파일을 한번 우리가 그걸 해서 넣어볼까요?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빌더 가서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잠시만요. 이게 왜 생긴 거죠? 자, 빌드에서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쉽게 하면 밑에 그런, 그게 떴죠. 쉽게 워닝이 떴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 그거 에러 난 거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되지가 않죠. 이렇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밑에 뭐라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우리가 요 함수는 스캔F라고 하는 함수는 뭐 어떤 거였습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한 함수죠. 그런데 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거는 나중에 우리 뭡니까? 우리 시큐리티 상황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밑에 뭐라고 하냐면, 자, 쉽게 말하면 스캔F 이 함수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요 밑에 언더바 s라고 하는 걸 갖다 쓰라라고 이렇게 밑에 원등.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걸 갖다가 이게 아니고 밑에 언더바 자, 요렇게 우리가 쓰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둘 다 스캔F가 이제 언더바 s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뭡니까? 빌더, 컴파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빌더 성공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는 500, B는 100 하면 정상적인 값이 실행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있으면, 그러면 요게 어떤 때는 이걸 갖다가 써주지 않아도 우리가 실행이 되든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자, 우리가 새로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들 때, 자, 하나 만들죠. 자, 새로 만들 때 여기에 뭡니까? 제가 빔 프로젝트하고 이걸 갖다 클릭하지 않았죠. 이쪽에서 이 콤보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받는 이걸 수행하는 함수, 우리 스캔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스캔F라는 함수가 뭡니까? 키보드로 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가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치면 여기 값을 넣었는데 여기에 키보드로 치겠죠. 그죠? 치는데 가끔씩 우리가 그 해커들이 여기에다가 요 값을 받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공간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갖다가 어떻게 뭡니까?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다운시키고 하는 그런 해킹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 여기에 넣을 때 값을 갖다가 키보드로 치는 거니까 이 함수는 키보드로 받는데 글자 크기를 갖다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키보드로 치면 그 값을 다 무조건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2015 버전부터 했던 뭡니까?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스캔F라고 하는 함수가 얘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안에 취약하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죠? 우리 보통 아이디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아이디가 패스워드 같은 거 어떻게, 뭐, 쉽게 말하면 아이디는 할 때 우리 정책이 있죠. 숫자, 영문자 포함해서 뭐 6자 이내로 만들어라.
패스워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숫자, 그 다음에 영문자, 뭐 특수문자 해서 뭐 10자 이내로 해라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 숫자를 갖다 제한해버리면 해커들이 데이터를 많은 양을 넣어서 시스템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때는 뭡니까? 요거가 시작할 때는 scanf underbar s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이렇게 글자 숫자를 갖다가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코드 보다 보면 밑에 underbar s가 많이 나왔. 이 underbar s는 여기가 뭡니까? 예약, 시큐리티 보안. 그래서 밑에 underbar s가 있으면 이 함수는 뭡니까? 보안성이 있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일반 함수 1번. 얘는 보안에 취약하니까 요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보안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한가 있냐면 얘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에서 얘를 갖다가 SDL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꼭 뭡니까? 뭘 써줘야 된다고? underbar s 이 함수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거 만들 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책에는 이 underbar s라는 내용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콤보를 갖다 클릭하면은 쉽게 안 되겠죠. 얘를 갖다가 콤보를 클릭하게 되면 항상 뭘 써줘야 된다고? underbar s를 갖다 썼다가 써줘야 되고 underbar s에 이 함수를 써야 되고 얘를 갖다가 클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를 써도 상관이 없다로 실행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프로젝트 만들 때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얘 콤보를 갖다가 선택하지 않아야만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라고. 아까처럼 그럴 때 뭡니까? 소스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에러가 나는 겁니까? 앞에 클릭 잘못해서. 그러니까 얘를 갖다 항상 뭡니까? 얘를 갖다 비워두면 우리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런 소스 코드들에 대해서는 전혀 에러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뭡니까? CQ 코딩이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얘는 뭐라고? 밑에 underbar s가 붙게 되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보안성을 갖다가 확보해준 그런 함수라고.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이걸 사용하는 나중에는 뭡니까? 요 underbar s 함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자, 그 내용이라서 아마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이 끝이 났고, 충분히.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1장, 2장까지는 제가 같이, 퀴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셀프 스타디하고, 뭡니까, 2장 연습 문제 다 풀어오는 걸 했었죠. 그죠? 제가 근데, 과제란에는 조금 전에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프로젝트 만드는 순서 꼭 알아야죠. 우리는 프로젝트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하고, 컴파일에 빌드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뭡니까? 변수라고 하는 거 뭡니까? 값을 저장하는 우리가 공간. 근데 어느 공간에 저장된다고 그랬습니까? 메인 메모리. 자, 그 다음에 이 스캔프는 뭡니까? 키보드로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스캔프. 이건 스캔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금 배웠죠?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에는 뭡니까?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scanf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scanf underbar s라고 하는 함수. 이 두 개 함수가 있다. 아까 말한 거, 얘는 뭡니까? 얘는 보안성을 보장해주는 시큐어 코딩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앞으로 underbar s가 있으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니까 일반적으로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값을 전체를 다 받아주는 그런. 자, 그리고 얘를 쓸 때 뭡니까? 항상 변수 앞에 뭡니까? 요 기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teger a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로 값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scanf d. 왜 d가 되죠? 얘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정수형이기 때문에 뭡니까? d. 이게 얘가 데시말, 정수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A라고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디? A라고 하는 얘는 변수. 변수는 변수를 갖다가 변수 할당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우리 메인 메모리에 어디? A 요 공간의 수치가 할당되자는 거죠. 그럼 이 할당되면 요 위치를 찾아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죠? 주소. 이 주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게 요연. 얘를 우리 뭐라고 했나? 얘를 갖다 우리가 주소 연산자. 자,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뭡니까? 연산 문제가 어떻게 되죠? 변수, 자, 얘는 뭐죠?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갖다 대입한 거죠. 그래서 합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A에는 얼마가 남겠습니까? 500. B에는 400이 남고 여기에는 뭡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더했으니까 900이 남겠지, 그지? 자, 그리고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뭡니까? scanf이면 함수 입력받을 때 변수 앞이면 항상 무슨 기호? 얘를 넣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이제 두 수를 곱해서 printf 출력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책 3장에 가면 printf에서 배울 텐데,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자, 이거 뭐 어떻게 했습니까? result라고 하는 A 플러스 B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printf, 항상 더블 코테이션 하죠, 그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는 이게 아니죠? 요거라 그랬죠, 요거요. 그 다음에는 %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각각 넣어야 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여기 우리가 1번, 2번, 3번인데, 자, 여기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printf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세 번째 값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B 곱하기 A니까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니까. 첫 번째 얘는 뭡니까? A. 두 번째는 뭡니까? B. 세 번째는 뭐죠? 이 두 개를 곱한 값의 결과가 있는 뭡니까? 여기는 3번. 3번은 뭡니까? resul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지금 A 곱하기죠. A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1번은 A, 2번은 B, 3번은 뭡니까? result.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저기 3번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우리 쉽게 뭐 예를 들면, 물론, 이 A, B 곱해서 대입되어 있는 result라고 해서 여기다가 1번, 3번 두 가지인데, result라고 해도 우리 맞고, 또 뭐 해도 맞습니까? 이거 해도 맞다고. 얘도 되고, 얘도 되죠.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릴 건데, 요거는 뭡니까? 여기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줘야 되는 거고, 얘는 뭡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모리 공간을 갖다 더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렇게 해도 둘 다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차이는, 얘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고, 얘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죠, 뭐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간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뒤에 요 세 개 들어간 거. 자, 이 앞에 있는 뭡니까? 이거 3번하고 4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따로 뭐를, 리절트라는 거 필요 없이 뭡니까? 그냥 변수를 그냥 하나, 둘, 다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4번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integer A, B, C, A, B, C.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1, 2, 3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값을 그냥 넣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은. 모니터 출력하면, 그렇게 값이, 그렇게 바로 값들이 바로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점수 값이. 그렇게 되겠네, 그죠? 변수, 이게 마지막 여기가 그러니까. 자, 요거 실행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실행 결과는.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변수 선언했잖아요. 그죠? A, B, C. 그다 A는, 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를 뺀 결과값이 출력이니까 뭡니까? 100에서, 자, A에서 B 빼면 어떻게 되죠? 500에서 100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되겠네, 마이너스, 그죠? 역시. 근데 요걸 한번,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게 이제 한번. 퍼센트가 D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어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개는 직접 코딩해 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나중에,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만 그거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끝내고. 우리 한번 잠시만 해볼까요?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2장이 끝이 나고, 아까 거기 있는 연습 문제는 아까 뭐 해보면 이제 500에서 100 빼는 거니까, 500에서 100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뭐, 시공이. 자, 그럼 우리 책에 이제 3장을 보면, 자, 우리 책 3장은 제목이 이제, 우리 이제 2장까지는, 우리 2장에서는 뭡니까? 일단 우리가 다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보는 걸 연습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책 3장부터 우리가 한번, 자, 그래서 우리 책이 뭡니까? 71페이지 보면 어떻게, 챕터 3이 뭡니까? 프린트 F와 데이터 형식인데, 항상 뭡니까? 그거 하면 밑에, 이제, 요 시작하게 되면 요 밑에 부분을 한번 보라 그랬죠. 밑에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장부터 C 문법을 차근차근 익혀나간다. C 문법을 배움으로써 고급 프로그래머에 조금씩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직접 이제 우리가 책에 쉽게 3장부터 모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문법을 배워요, 문법을. 프로그램에서. 자, 대충 알아. 자, 우리가 뭡니까? 프린트F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죠. 아, 프린트F는 뭐 하는 개념이냐면, 어디로? 무언가를 출력해주는데, 어디에 출력? 모니터에 무언가를 갖다가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잠시 지나가면서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컴퓨터는 우리 뭡니까? 입력장치가 되게 많죠. 입력장치. 그 다음에 우리 출력장치도 있겠죠. 자, 우리 입력장치는 우리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뭡니까? 키보드죠. 그 다음에 우리 뭐도 있겠습니까? 키보드, 그 다음에 우리, 자, 지금 마우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 그 다음에 요즘 뭡니까? 손. 우리, 뭐, 이 터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력장치, 우리 뭐가, 출력장치에도 되게 많죠. 출력장치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뭐죠, 우리가? 모니터. 그 다음에 뭡니까? 스피커. 그 다음에 우리 뭐죠? 프린터. 다양한 게 있다고. 자, 근데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책에 보면, 표준 출력, 자, 그 중에서, 예, 키보드. 출력 장치 중에서 뭡니까? 어디? 모니터. 그러니까, 다양한 입력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키보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우리가 표준 입력 장치. 얘는 뭡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표준 출력 장치. 그래서 우리 뭡니까? 키보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기능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였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스캔F라고 하는 함수였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화면으로. 화면인 우리 모니터로 뭔가 값을 갖다 출력해주는 기능은 뭐죠, 우리가? 그 함수가 바로 뭐냐면, print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캔F는 근데 그 입력 장치 중에서 어떤 거? 키보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는 거. 자, 출력 장치 중에서 뭡니까?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로? 우리 모니터라고 하는 우리 이쪽으로 값을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뭡니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갖다 뭡니까?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쓰면 여기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요건 어떻게 됐습니까? 값을 이렇게 쓰면,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printf도, 자, 얘와 얘 둘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모니터 상에는 뭡니까?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값이 나오지만 이 값의 의미는 틀리죠.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1빵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얘가 뭐 이쪽에 D가 우리 10진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뭡니까? 그냥 1빵빵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 뭡니까? 10진수 붙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얘가 이제 진법을 붙이게 되면 아, 얘는 뭡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0, 얘는 뭡니까? 0 곱하기 뭡니까? 10의, 자, 식이 0성이죠. 얘는 뭡니까? 0 곱하기 10의 1성. 얘는 뭡니까? 1 곱하기 10의 2성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0이죠, 100.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틀려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1빵빵이고 얘는 뭡니까? 숫자 어떤 값 100이란 말이야. 100. 틀린 거죠. 얘는 뭡니까? 1, 0, 0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얘는 뭡니까? 숫자 어떤 값 100을 말하는 거. 10진수 100을. 그건 왜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요거 때문에. D라고 하는 얘가 정수 타입이라고 10진수 우리 데시말 타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숫자 값 100이라는 배.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숫자 100이 아니고 얘는 뭡니까? D 요 형식 때문에 얘가 값을 숫자 100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그래서 뭡니까? 퍼센트 D는 뭐라 했죠? 정수. 우리 데시말의 약자 D가 이렇게 나가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